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BMW 7 시리즈의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 모델 740Li고요.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RPM이 1000 정도 가 있는데, 이 대형 세단에서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나오고 아래 위 조절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만큼씩 되고요. 지금 RPM이 700에 가 있네요. 700에 가 있는데 에어컨 1단 돼 있고 진동이 있네. 시트에 진동이 있고 스티어링 휠에도 진동이 좀 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요. 구르구르구르구르구르구르구르구르. 약 한 80Hz 정도 대역의 저음이 깔려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새로 생긴 무선 충전에 놓고 컵홀더 2개, 암레스트 안에는 무선 충전이 이제 빠졌습니다. 알칸타라 내장재에 들어가니까 어우 좋네, 럭셔리하네요. 드라이브, 진동보다는 진동음, 진동 같은 경우에는 S클래스랑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진동음이 좀 있네요. 진동음. 자, 오늘 주행 코스도 평소 리뷰랑 똑같습니다. 비포장 수준의 노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길을 갔다가 왔다 갔다 커브길 코너링, 그 다음에 일반 국도, 시내 주행, 고속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7 시리즈 구형과 신형의 가장 큰 차이가 제 생각에는 반자율 주행 같아요.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디자인이 변경된 부분하고 나머지 옵션에서 개선 사항,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주행 모드는 컴포트입니다. 컴포트인데 이거 꺼야겠다. 음성 안내 비활성화. 음성 안내가 비활성화되었습니다. 7 시리즈를 비롯해서 아이드라이브 7.0이 들어간 차량은 요게 이제 필요하죠. 네, 주행 모드는 컴포트인데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4바퀴가 에어서스가 들어갔어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길에서는 쇼바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서스펜션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버튼을 눌러놓은 상태고 조금씩 차량 높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길에서 혹여나 바닥에 꽉 하고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을 올려놓고 주행을 하는데, 이 기능은 S클래스에도 있는 기능입니다. 자, 서스펜션이 올라와 있는데요. 서스펜션을 올려놓은 상태에서는 30km까지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100km인가 80km인가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고요. 자,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평상시 주행해서 돌릴 때는 상당히 부드러워요. 상당히 부드럽고 등받이를 조금 더 세우고 느낌을 한번 느껴볼게요. 이게 차가 주행거리가 3,000km 정도 된 차량이거든요. 3,000km 정도 된 차량인데 그 도어 트림하고 철판의 마찰 부분에서 꾹꾹꾹꾹꾹 이런 소리가 조금 들려옵니다. 비틀림에서 그런 잡소리가 많이 나는데 보통 그런 부분에 잡소리가 좀 들려오고요. 어이구, 속도를 이렇게 쭉 올리면 어느 정도 속도, 지금 40 넘고 40km가 넘어가니까 서스펜션이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오고 7 시리즈의 신형과 구형, 구형이라고 하기에도 페이스리프트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기존 모델과 부분 변경된 모델의 비교, 그리고 S클래스와 7 시리즈의 비교, 그리고 X5나 X7, GLE 이런 차량과 7 시리즈를 비교하면서 리뷰하도록 하고요. 740Li인데 이 파워가 대형 세단이 맞나 할 정도로 다이내믹함을 운전자에게 제공을 한다. 자, 방지턱 사뿐히 넘어주고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스무스합니다. 스무스하고 이 반응이, 미션이 굉장히 빠르네요. 야, 이 컴포트인데 미쳤네. 야, 이건 7 시리즈는 역시 이런 맛에 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타력받아서 가다가 풀악셀 딱 하잖아요. 어떤 텀도 주지 않고 즉각 반응, 마치 이 차가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M 스포츠 패키지와 퓨어 디자인의 차이는 패들 시프트가 없어요. 패들 시프트가 없고 컴포트 8단 변속기,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8단 변속기 플러스 패들 시프트가 있어요. 수동으로 스포츠 변속기에서
이게 차가 지금 서스가 조금 무르긴 해요. 서스가 조금 무르긴 한데 이거 딱딱 때리는 거 봐.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서 좌측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하면은 차가 이렇게 뒤뚱하면서 확실히 난 차가 큰 차야, 롱바디야 이런 느낌이 있는데 롱바디 치고는 이 정도 운동 성능이면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7 시리즈가 이런 스포츠를 못 버렸기 때문에 컴포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다음 7 시리즈가 나올 때도 이 스포츠를 절대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수동으로 기어를 고정을 해놓고 이렇게 할 때 딱 때리면 우웅 하고 밀죠. 우웅. 이게 컴포트에서 동일 조건에서 이런 식으로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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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인데 스포츠에 그냥 스포츠에 변속기도 스포츠 빵 이런 식으로 밉니다. 이런 대형 세단을 타면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S 클래스를 한 대를 샀어요. 가족을 위해서 컴포트 플러스 말고 컴포트 S 클래스를 구매를 해서 편하게 타고 좀 재미는 떨어지지만 그래 대형은 편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타다가 스포츠를 하고 싶어도 S 클래스에서는 그게 확실히 많이 부족합니다. 거의 컴포트에 초점을 맞춘 차량이라고 치면은 다른 빠른 차를 한 대를 더 사서 편하게 탈 때는 S 클래스를 타고 빠르게 재밌게 운전을 할 때는 다른 컴팩트카라던가 스포츠카라던가 이런 차를 선택을 할 것 같은데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요, 잠깐만 60km에서 한쪽 바퀴 모래길 급제동. 네, 자동으로 비상등을 켜고 어느 정도 쭉 하다가 ABS가 개입이 되고 시트벨트를 쭉 당겨줍니다. 쭉 당겨줘. 네, 어찌됐건 간에 S클래스는 한 대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느낌, 그래서 두 대의 차를 운용을 한다 치면 이거 소리 너무 크다. 이 소리 조금 별로네. 이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2차 한 대면 그냥 다 끝납니다. 그 차량이 730LD가 됐건, 쇼바디면 훨씬 재밌겠죠. 쇼바디는 운전이 740Li가 됐건 740LD, 750Li 어떤 차량을 선택을 하셔도 뭐 기본적인 스포츠성이, 컴포트는 다소 부족하지만 이런데 방지턱 넘을 때 막 아이쿠 하는 거, 그래서 이 차를 주행하는 오너의 성향이 운전을 좀 많이 좋아하고 이런 고RPM 쓰는 주행을 좀 좋아하고 이러신 분들은 7 시리즈 한 대로 그냥 다 끝납니다. 20인치 휠에 이 차량의 기본 타이어가 브리지스톤의 S001 럼플렛 타이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타이어가 만약에 뭐 AMG GT 4도어에 기본 적용되는 미쉐린 PS4S라던가 던롭 스포츠맥스 GT라던가 이렇게 단단한 타이어를 장착을 했을 때 이 차량의 서스펜션과 매칭이 잘 나온다고 하면 더욱 스포티한 차량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 시리즈는 그냥 세워놓고 뭐 앉아보고 만져보고 뭐 시내에서 몇 번 그냥 천천히 다녀보고 시동 걸어보고 이런 부분에서는 불만이 많을 수도 있어요. 많을 수도 있는데 BMW를 원래 타오셨던 분들, 뭐 3 시리즈 타다가 5 시리즈 타다가 7 시리즈로 바꿨다 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7 시리즈 딱 타자마자 그냥 7이 짱이네 뭐 이런 느낌일 겁니다. 딸깍딸깍 소리는 제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들리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은요, 모니터가 요새 이제 뭐 X5나 X7이나 이런 차량들이 워낙 크게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5 시리즈나 7 시리즈에 있는 모니터가 좀 생뚱맞고 작아 보여요. 작아 보이는 데다가 7 시리즈랑 5 시리즈랑 뭔가 이렇게 다른 느낌을 줘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데 커진 느낌이다 보니까 7 시리즈 오너에서는 상당히 불만이거든요. 특히 스티어링 휠이 기존 7 시리즈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원래 BMW는 그랬었는데 핸들에 조금 인색한 브랜드가 BMW거든요. 게다가 뭐 5 시리즈랑 똑같은 핸들을 달아놨다는 게 상당히 불만적인 부분이에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스는 크락션 부분에 가죽이 없는데
S클래스는 가죽이 있다더라, 요런 차이라도 좀 줬더라면 7 시리즈 입장에서는 더 좋았을 거거든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니까 7 시리즈만의 뭔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하나 해주면 될 건데 그걸 안 해줍니다. 뭐 기대를 하면 안 되겠죠. 어찌됐건 간에 컴포트가 있고 컴포트 플러스 어댑티드 스포츠 뭐 이런 식으로 주행 모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제스처 컨트롤도 이렇게 되고, 와 이거 아무리 라디오라 그래도 하만카도 음량이 이게 너무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제스처 컨트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놨을 때 스포츠의 스탠다드 기본 세팅이냐, 인디비주얼로 들어가서 댐핑, 스티어링, 엔진, 변속기 이걸 개별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엔진이랑 변속기는 컴포트로 놓고 스티어링 휠하고 댐핑은 스포츠로 놓고 이런 모드로 탈 수도 있고요. 컴포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누군가가 탔을 때 컴포트 플러스를 놓으면 뒷좌석 전용 승차감이 됩니다. 그런 모드랑 에코 프로 모드에서는 연비 중심의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뭐 이 차가 나오니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에코 프로에서는 주행할 때도 굉장히 좀 답답해요. 가속 페달 이 반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어댑티브 모드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모드를 놓으면 주행 상황에 맞게 예측을 해서 자동으로 서스펜션을 조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토 홀드 버튼을 눌러 놓으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죠.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이게 처음 이렇게 출발할 때 느낌도 상당히 괜찮네. 이러고 있다가 세게 밟으면 이 미친 반응과 다이내믹한 주행 느낌. 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7 시리즈를 그냥 컴포트카와 럭셔리카나 뭐 플래그십 모델, 패밀리카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 플러스 운전하는 사람이 더 재밌게 혼자 탈 때는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용도, 그 부분이 이 차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반자율 주행의 성능은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 X7에 들어간 게 100점이다 이럴 경우에 이 7 시리즈 구형 모델은 10점짜리가 들어가 있었고, 5 시리즈나 6GT 2019년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50점짜리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 7 시리즈의 페이스리프트는 X7이랑 똑같은 반자율 주행의 성능을 갖고 있다. 최신 버전이 굉장히 훌륭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바꾸면 꺼졌다가 끄고 1, 2, 2초에서 3초 사이에 바로 차선을 인식을 했습니다. 네, 이런 양방향으로 지나가는 길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차선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자율 주행은 시내에서 차가 밀리는 정체길이라던가 고속도로에서 사용하시길 권장을 하고요. 정체길에 시내 주행을 할 때 반자율 주행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교차로가 되면 차선이 끝나잖아요. 그럴 때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요즘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자율 주행을 딱 세팅을 해놓고 막 뭘 먹어, 막 양손으로 뭘 먹고 양손으로 핸드폰 막 카톡 메시지 보내고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운전에 집중 안 하고 차만 믿고 시선도 전면을 응시하지 않고 발도 브레이크 밟을 준비도 안 하고 핸들 잡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사선으로 차가 들어온다던가 갑자기 뭔가 큰 일이 있을 때 즉각 대응을 못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본인이 부주의한 것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에서 어떤 사고가 나는지 사고 날 뻔한 영상이 벤츠 E350 포매틱 AMG 라인 리뷰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시고, 반자율 주행이 아무리 똑똑해졌다고 해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그냥 보조 기능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BMW 740Li 페이스리프트 모든 주행을 마무리를 했고요. 중간에 앵글이 변경이 되면서 지금 해 떨어질 시간에 일부러 촬영을 했는데 평소보다 부족한 리뷰가 됐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고요. 이걸 혼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생기면 되돌릴 수가 없어서 다음 제가 촬영할 때부터는 더욱 신경 써서 이런 실수 없도록 하고요. 740Li를 기존 740Li랑 비교를 해보면 힘이 세진 게 확실하게 느껴지고요. 디젤과 이제 비교를 해도 연비 부분에서 조금 내가 손해를 보고 고급류를 자주 넣어야 되는 스트레스가
차트가 있다고 해도 이제는 저는 740Li 쪽에 힘을 좀 실어주고 싶습니다. 디젤이 뭐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디젤이 30%, 가솔린이 50%, 하이브리드가 20%뭐 이런 시장으로 한 1년 정도는 더 갈 것 같은데,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가솔린 엔진에 이제 뭐 전기 모터를 달고 나왔다, 이런 엔진이 주를 이루게 돼버리면 디젤차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디젤차를 지금 선택하는 거는 7 시리즈에선 조금 아닌 것 같고, X5나 X7처럼 많은 사람이 타서 힘을 좀 내야 되는 그런 차량 말고, 세단에서는 가솔린이나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쪽의 선택이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740LD가 갖고 있던 그 엄청난 토크감, 그게 740Li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느껴지고요. 이 차가 엔진 소리가 너무 예쁘고 가속하는 느낌이 너무 다이내믹하다 보니까 7 시리즈의 40Li 정도만 돼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시리즈의 뒷좌석 리뷰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 편집해서 올라갈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